안녕하십니까. 아메리스 파이낸셜 수석부사장 이영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6월 23일 순서 시작합니다. 미국의 이란 폭격에도 유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반대로 다우지수는 2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텍사스의 어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출시했네요.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요. 연준의 바우먼 이사는 7월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라는 인터뷰를 했고요. 미 주요 건강보험사들이 사전 승인 절차, 즉 prior authorization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주요 지수들이 초록색으로 상승세를 보인 것을 표를 보면 아실 수 있겠고요. 반대로 오일 프라이스들은 다 하락을 한 걸 보일 수가 있고요. 골드 프라이스 살짝 올랐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을 공습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에 공식적으로 개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세가 제한되고 증시는 오히려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 산업평균 지수가 90포인트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0.3% 올랐고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0.1% 상승하며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이란의 그 포르도, 이스파한, 나탄즈의 핵시설에 대한 정밀 공습을 감행을 했죠. 이 공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 백악관에서 향후 2주 이내에 이란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보다 외교적인 접근을 기대하던 투자자들에게는 사실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최근에 중동 긴장 고조로 유가는 이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또 미국산 서부 텍사스 원유 선물이 올해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장중 1% 넘게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모두가 유가를 낮게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적외선에 놀라는 것이라고 게시하면서 유가 안정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또한 별도의 게시글에서는 미국의 석유 생산 확대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에너지부에 전한다. 파내라. 석유 파내라. 지금 당장 파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 백악관 연설에서 이제 이란에는 평화가 오든지 아니면 지난 8일 우리가 본 것보다 훨씬 더 큰 비극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이란의 보복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이 미군 기지가 있는 인근 지역을 공격하거나 글로벌 원유 흐름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할 경우 분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해협이 장기간 차단될 경우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란의 해협 폐쇄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유는 중국이 현재 이란의 최대 석유 수입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한편 금융시장 전문 콘텐츠 구독 서비스를 하는 바이탈 나울리지의 애덤 크리서폴리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시사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당장 석유 시장 붕괴 가능성에 크게 당황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또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분명 고조되고 있지만 이란과 그 동맹 세력의 군사력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이며 외교적으로도 고립되어 있어 큰 충돌로 번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원유 공급량도 충분해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동에서의 전쟁 가능성 확대는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정책 변화로 이미 긴장 상태에 놓인 미국 증시와 경제에 또 다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독립투자 리서치 회사로 글로벌 경제와 금융 시장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는 야르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르데니 대표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과 중동 전쟁이라는 이중 악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러시아야 우크라이나 침공과 연준의 긴축 통화 정책이라는 지난 3년간의 도전을 견뎌낸 것처럼 여전히 견고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이스라엘의 안보가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다는 견해도 존재하며 공습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 주가입니다.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시범적으로 출시하면서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약 4%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주가 상승은 일론 머스크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로보택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언급한 직후 나타났는데요. 이는 테슬라 AI 칩 개발팀에 감사한다며 자세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 FSD와 로보택시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테슬라는 약 10대에서 20대의 모델 Y 차량을 활용해서 텍사스의 어스틴 도심 일부 지역 내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지오펜스라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탑승 대상은 사전에 초청된 인플루언서하고 투자자들, 또 요금은 건당 4달러 20센트로 책정됐다고 하는데 그러나 차량에는 아직 앞좌석에 안전요원이 탑승해 자율주행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발표로 시장은 일시적 호재로 반응했지만 주요 증권사들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UBS는 목표 주가를 215달러로 상향 조정했지만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도, 셀링으로 유지했고요. 구겐하임 역시 기술적 진보보다는 안전성과 규제 측면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매도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경쟁사인 웨이모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 완전 무인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주간 탑승 건수는 25만 건을 넘고 있어 시장 선점 측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는 텍사스 주정부의 상업용 자율주행 차량 규제와 연방 차원의 안전기준 통과 등 과제를 안고 있고요. 완전 무인 로보택시인 사이버캡의 정식 상용화는 2026년 말 또는 2027년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런칭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규모가 일단 제한적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가 초기 단계이면서 요금은 4달러 20이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치 반영 의견이 우세입니다. 그래서 UBS하고 구겐하임은 매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가치 반영이 우세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투자자들이 이미 이 소식을 듣고 주식의 가격에 다 반영해 버렸다는 뜻이죠. 이미. 그래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출시했다는 좋은 뉴스가 주가에 이미 다 들어가서 앞으로 더 크게 오를 여지가 적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UBS하고 구겐하임은 매도를 주식을 팔아라 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쟁이 심화됩니다. 규제 부담이 존재하고요. 웨이모라는 경쟁자가 이미 선점하고 있는 시장도 있고 규제 부담이라는 것은 주정부가 승인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좀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셸 봄은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오는 7월 29일에서 30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지지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봄 이사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행사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된다면 전체 금리를 가능한 빨리 인하하여 중립 수준에 가깝게 조정하고 건강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는 또한 최근 데이터는 무역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지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언급하면서 무역 협상 진전으로 경제 환경이 덜 위험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버먼 이사의 발언은 최근 크리스토퍼 윌러 페드의 이사와 유사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무역 정책의 영향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현재 페드는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위원들은 올해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우리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첫 번째로 대출이자 부담이 감소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의 금리가 낮아져 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듭니다. 대체적으로 많이들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월별 대출 상환액이 감소하거나 신규 대출 시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아 대출 받기가 쉬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소비와 투자 증가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요. 대출 비용이 줄어들면 소비자와 기업이 더 많은 돈을 쓰거나 투자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런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해서 와치하는 거고요. 예금 금리는 하락합니다. 반대로 은행 예금 금리는 낮아져서 저축의 이자 수익이 줄어들죠. 예금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 특히 고정 수입을 선호하는 은퇴자나 보수적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 주식시장과 자산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게 되고요. 따라서 주가 상승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다섯 번째인데요. 금리 인하는 경제 활동을 촉진하지만 지나치게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셸 바우먼 이사 발언처럼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경우에 시행되는 것이죠. 기준금리 인하는 대출자에게는 긍정적이고 저축자에게는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미 주요 건강보험사들 이 Prior Authorization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건강보험사들이 환자 진료에 앞서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전 Prior Authorization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미국 건강보험협회 AHIP 이게 바로 미국 건강보험협회입니다. 오늘부터 AIB 오픈이 됐습니다. 네, 그 점 메디케어 하시는 분들은 잊지 마셔야 되겠고요. 이 AIB 주도에서 공동 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험사 측은 이번 조치를 통해 환자의 치유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과 속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